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의 이작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큰집 작은집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청주에 나와 있습니다. 비전건축입니다. 비전건축에서 건축한 세컨하우스.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벽돌로 아주 깔끔하게 약간 조금 빈티지스럽기도 하고 예쁘게 지어진 기역자형 세컨하우스고요. 방은 하나, 화장실도 하나,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예, 다락도 하나 있는 그런 아담한 세컨하우스를 한번 보실 겁니다. 이 파벽돌, 이 빈티지한 약간 색깔이 좀 다른 색깔로 연출을 한 이 파벽돌과 함께 스페니쉬계가 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하니까 또 이런 또 재밌는 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성이 너무너무 좋고, 그러면은 이거는 골조가 어떤 걸까요? 골조가 저희가 보통은 이제 경량 철골이냐, 목조냐, 철근 콘크리트냐, 셋 다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건축이 된 케이스인데 경량 콘크리트 집이라고 합니다. 경량 콘크리트요? 네, 일단 아연각관으로 경량 철골처럼 골조를 촘촘하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외벽은 콘크리트 블럭을 쌓아서 만든 케이스라고 합니다. 훨씬 튼튼하게 느껴지는데요? 강도 면에서, 수명 면에서 훨씬 더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작가님, 이 집의 단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단열은 인슐레이션을 썼다고 하는데요. 벽체는 이제 인슐레이션 R21, 천장은 이제 R32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꽤나 두꺼운 걸 쓰셨네요. 네. 그리고 지붕에는 추가적으로 판넬 200T까지 추가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지붕 단열만 뭐 거의 이만큼이 들어갔다는 얘긴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전에 집 안에 내부를 잠깐 살펴봤어요. 지금 요즘 폭염인 날씨로 요 시간대가 되면은 굉장히 푹푹 찌고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인데 안에는 굉장히 공기가 쾌적할 정도로 단열이 잘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옆면도 좀 독특한데요. 네네. 이쪽 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농막 내지는 일자형 집처럼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의 마감은 엠블럭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고 이쪽 하얀색 부분은 세라믹 사이딩 정도로 마감을 한 느낌이고요. 이쪽에 공간이 이제 포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집주인분께서 이렇게 테이블을 예쁘게 세팅을 하고 데크로 이쪽을 연장을 해서 주거 공간이 좀 더 쾌적하게 연출을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디자인으로 딱 들어가니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창도 있어가지고 좀 포인트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포인트 아주 잘 살린 것 같고 디자인도 아주 잘 나온 것 같고요. 특별히 창호는 제연 하늘창 이중 창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페어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창문이 2개씩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느꼈다시피 단열이 아주 우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공장에서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 같은 아직 적용이 덜 된 집에서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집은 적용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재 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주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는 영상 맨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 부분은 사실은 좀 넉넉하진 않아요. 많이 할당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연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가 많잖아요. 세컨하우스 필수품인 것 같아요. 필수 아이템 다 설치가 완벽하게 끝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옆에 현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약간 복도가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쭉한 부분 안쪽 모서리에 이쪽 현관이 위치해 있고 집은 구성은 이쪽이 안방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주방하고 거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의 집은 주방이 굉장히 작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방의 크기는 보통 한 2.5m에서 3m.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조금 뒤로 가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앞에 주방의 이 길쭉한 부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고
거실에서 쉬는 그 포인트보다는 이 주방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주방이 좀 파워풀해야지 된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저것 가족을 부르고 손님 초대하고 하면은 음식상을 좀 많이 차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텃밭에서 배추를 기른다든지 뭘 할 때 어떤 이제 수확물 같은 걸 관리하려면 주방은 좀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기역자 주방이 굉장히 크게 세팅이 되어 있고 냉장고는 이쪽, 그 다음에 요 아일랜드 꺾인 부분은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두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좀 더 상을 펼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물론 문이 하나 더 설치를 해뒀어요. 저는 이런 거 주방에서 따로 별도 도어, 뒷마당으로 나가는 도어, 요거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데크가 있구나. 예, 데크가 있고 식탁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베큐를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만 더 가까이 와보세요. 어머, 개울이 있네.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 이제 농수로 같은 조그마한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햇볕도 좀 피하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따로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쪽 현관 앞쪽에 앞마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노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뒷마당에서 이런 이제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물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이 뒷마당 이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쇄석으로 조경을 한 어떤 뒷마당, 이것도 아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정화조는 이 뒷마당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마당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보시면은 보일러실. 이 집은 가스 보일러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엌을 다 봤습니다. 부엌 참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뒷마당도 있고, 그 다음에 부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 싱크대도 지금 한 번만 더 열어볼게요. 네. 공간이 아주 넉넉하네요. 아주 넉넉하고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거실 공간이 두 분이서 앉아서 세 분까지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 그 다음에 이쪽에 TV, 그리고 좀 전에 앞에 살펴봤던 이 큰 통창, 이 블라인드를 잘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조그만한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로 조금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실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방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작게 나온 듯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실은 좀 작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를 보면은 이제 네. 벽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관리상에 좀 시끌벽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목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이거 개인의 건축주님의 이제 의견이고 취향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하시고 보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포인트 월로 또 엠블럭을 예쁘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포인트가 딱 있으니까 진짜 집중되고 뭔가 분위기도 딱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이 일자형 공간, 농막같이 생긴 이 공간 천고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진짜 엄청. 예, 마치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 가서 혹은 뭐 강당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실링팬 또한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팬을 틀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집이 며칠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안에가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약간 시원하다 느낌. 그 정도 지금 느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저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진짜 시원해요. 이거 연결할 아직 의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시원합니다, 진짜. 아니, 우리 저거 아직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 다락이 어디 있느냐. 주방 위쪽에 이제 다락인데 이게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천정은 굉장히 높고, 예, 아직도 더 올라가야 돼요. 자, 다락에 올라왔습니다. 다락의 중심부에는 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이 집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수가 되기 때문에 다락 면적이 대략 한 3평 좀 남짓 정도 되고,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창문 시설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이쪽이 저 위에 동그란 창이 쓸모가 있을까 싶었어요. 사실 예쁘기는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창으로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죠? 동그라니까 그 배에 탄 그런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새집 같은데? 아, 그치? 여기서 건너편에 이제 풀들하고 나무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이 그림 자체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난간은 튼튼하게 한 번 더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해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네. 놀랐던 게 지금 뭐냐면요. 네, 저희 리뷰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집. 근데 다락이 사실 후끈했던 적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붕의 바로 밑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규격대로 만약에 중부 1지역이면 1지역, 2지역이면 2지역 한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이 제일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비워둔다 하더라도 여기 올라오면 더워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약간 후덥지근한. 데워진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느끼셨나요? 아니요, 지금. 지금 시원하죠? 제가 사실 좀 밖에서 왔다 갔다 해서 땀을 좀 흘리기는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은 그런 이렇게 후끈한 그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200mm짜리, 200T짜리 판넬과 인슐레이션 단열을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굉장히 오버스펙이거든요. 자, 다시 복도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이 작은 집에 이렇게 아담한 복도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이 복도 라인에 방하고 화장실하고 현관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스타일입니다. 화장실, 예, 변기랑 샤워 부스가 나란히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칸막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변기가 이제 물에 튄다거나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독이랑 세면대 정리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한색으로 된 게 아니라 하부랑 상부를 좀 구분하는 그런 느낌의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연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장 건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보통 이제 보드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이동식인 경우. 그렇지만 이 집은 현장 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안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밤에 화장실 많이 가요.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멘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안방하고 화장실을 거의 같은 동선에서 세팅을 해놨고요. 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4평 정도의 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라인드를 다 설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햇볕이 강제로 내려지는 것도 좀 방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침대 한 칸 누울 자리를 화장실하고 좀 조율을 해서 딱 맞게 여기다가 이제 마련을 했어요. 이제 침대랑 앞에 이제 생활 공간 이렇게 이제 마련해 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열어볼게요. 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네,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의 화이트한 톤과 조금 다르게 네. 약간 베이지한 톤의 벽지를 쓰셔가지고 좀 아늑한 느낌도 들어요. 여기가 방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화이트한 거실하고는 좀 달라. 벽지도 약 브라운 계열로, 그 다음에 바닥 마감도 브라운 계열로 시공을 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나마 여기 방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어서 다행이구나 했는데 그러면 수납은 어디다 하지? 수납 공간이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불이 좀 있네요. 그렇구나. 여기 이불이 막 서너 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붙박이장이네요. 예, 붙박이장. 지금 이제 보통 붙박이장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 벽면 평을 만들어서 이 안쪽으로 신발장하고 같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세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설계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시면서 설계를 할 때 약간 테크닉이 좋은 설계사분들이 상담을 하고 직접 설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예쁜 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겉에 파벽돌 스페니쉬 기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였고요. 이 실내도 거실하고 방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연출이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재미난 집으로 느껴집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겉에서부터 예. 외부에서부터 너무 사랑에 빠졌고 내부도 사실 되게 짜임새 있게 지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자칫 잘못하면 원룸 스타일을 좀 확장한 그런 이제 10평대 소형주택들. 소형 주택들일 수 있는데 요걸 기역자로 꺾고 각각 꺾인 부분을 좀 다르게 연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아이디어가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는 굉장히 대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집 저 집 뭐 요 집 저 집 막 이렇게 많이 구경을 다니고 촬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집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완성이 된 집 같아 보여요. 재미만 있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또 놀랍다면서요, 작가님? 네. 지금 보신 거에서 이제 싱크대랑 가구류는 별도라고는 하셨는데 대부분은 별도가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포함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죠? 콘크리트 기초랑 정화조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기초하고 정화조. 네. 건축비에 지금 포함된 견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당 550이라고 합니다. 550. 네, 사실 기초랑 정화조 포함하면 550이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있게 연출을 하시고 설계도 하신 것 같고 건축비 또한 접근성이 좀 있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화조는 지역마다 그 사이즈가 달라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약한 걸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집은 스페니쉬기가 좀 비싼 걸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만 원이면 메리트가 있는데 요거를 징크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평당 490까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비전 건축이라는 업체이고요. 아마 유튜브는 최초로 공개가 되는 업체일 겁니다. 이렇게 알뜰한 정보는 저희 큰집 작은집을 구독을 해야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전화번호랑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텃밭 가꾸면서 정원 가꾸면서 즐기시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엿봤습니다. 아주 재미나고 예쁜 집 잘 봤고요. 협조해주신 건축주 그다음에 시공사 사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예쁜 주택들 리뷰 이제 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꾸준하게 이제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집 작은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